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정말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답합니다.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16번째 규모 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수천 명의 기업가들이 자신의 자금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은행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의 진짜 정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행을 돈을 보관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빌려갑니다. 당신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로 이익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당신에게 연 1%의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 5%의 이자를 받으면 그 4%의 차이가 은행의 이익이 됩니다. 이것을 금리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차이로 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은행이 대출한 돈은 즉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기업 대출도 몇 년에서 몇십 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장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행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즉시 그 돈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뱅크런은 은행이 망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수천 개의 은행이 뱅크런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동시에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예금보험 제도가 있어서 뱅크런이 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을 주요 고객으로 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금리 인상 이전까지는 매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이 넘쳐났고 스타트업들이 많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자금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되었습니다. 예금액은 2020년 약 600억 달러에서 2021년 16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은행의 자산도 2020년 910억 달러에서 2022년 209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은행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거대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로 미국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에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들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의 낮은 금리 채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금리 1%인 국채를 샀는데 금리가 5%로 올라가면 당신의 국채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은 5%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한 증권들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22년 말까지 약 150억 달러의 손실이 났습니다. 은행은 이 손실을 공식적으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자금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신규 펀딩이 줄어들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420억 달러의 예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은행은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한 증권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은 손실을 입고 팔아야 했습니다. 은행의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진은 약 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자들과 예금자들은 은행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9일 하루 만에 약 420억 달러가 인출되었습니다. 은행은 이 자금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 3월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시그니처 뱅크도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은행들이 대량의 예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제야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의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쁜 대출입니다. 은행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금리가 낮아서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파산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기와 부정행위입니다. 은행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은행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은행의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은행이 이런 이유로 망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합니다.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악화됩니다. 동시에 예금자들은 불안감 때문에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은행은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돈은 정말 안전할까요?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합니다. 즉, 당신이 은행에 25만 달러 이하를 예금했다면 은행이 망해도 당신의 돈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25만 달러 이상을 예금했다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예금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보험은 예금자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은행을 선택할 때 주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세요. 은행의 자본금 비율이 높은지 부실 대출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이 더 안전합니다. 정부가 너무 큰 은행이 망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too big to fail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은행의 예금 구성을 확인하세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들의 예금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예금이 한 그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그룹이 동시에 돈을 인출하면 은행은 위험에 빠집니다. 다양한 고객층의 예금을 가진 은행이 더 안전합니다. 당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금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하세요. 예금보험이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므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하면 더 많은 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현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물론 현금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만 은행이 망하는 상황에서는 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금, 주식 같은 자산은 은행 시스템과 독립적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당신의 부동산과 금, 주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직접적으로는 예금 손실입니다. 예금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이 망하면 신용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이 떨어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경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금융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했고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새로운 위험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는 금리 인상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에는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절대 안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은행도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이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은행도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을 분산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실물 자산에 투자하세요. 은행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금융 뉴스에 관심을 가지세요.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면 위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 모든 사건들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은행이나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